자, 당원들 쪽에서 보면 이제 대통령과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네. 첫 번째 고려사항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가 당대표가 어떤 인물이 되면 좋겠느냐, 뭐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근데 이거는 예. 그때 순간마다 100%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반기에 이라크 파병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을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파병 반대 집회를 나가서 강하게 파병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후일담을 들어보니 파병을 반대했던 의원들에게 고맙다. 대통령이 고맙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파병을 저렇게 반대를 강하게 해줌으로써 미국에게도 저렇게 시민들이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는데 전투병 파병은 안 되지 않겠냐. 그리고 파병을 최소화하고 지렛대로 활용했다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이심전심으로 대통령은 만류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하면 대통령이 오히려 지렛대로 더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거고요.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면 일기 지도부 때 당헌당규 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좀 결벽증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과 좀 관련이 있는 일이라면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당대표는 대통령 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된다라는 당규가 있었어요. 그대로라면 이번처럼 비상계엄 내란 사태라면 조기 대선이 되는데 그게 시비거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저하고 장경태 의원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경직되게 당헌당규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 특별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사퇴를 1년 전에 안 했어도 유효한 걸로.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절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걸 가지고 오해받고 이럴 수 있다.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생각대로 그건 대표가 반대하기 때문에 이건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좀 가만히 좀 계십시오. 예. 제가 이거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경태 의원 저하고 몇몇이 최고위원들이 해서 그걸 개정해 놨어요. 만약에 그걸 개정해 놓지 않았으면 이재명 대통령 대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헌당규를 어겼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다고 출마를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겠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 시비거리가 되고 논란거리가 되고 뭐 가처분 신청도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을 미리 미연에 방지했는데 그거는 대통령의 주장 말을 들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앞으로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에서 때로는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때로는 서로 이심전심으로 때로는 지렛대로 활용하라. 그리고 때로는 내 등을 밟고 가십시오.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매우 디테일한 정무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100% 일치하는 것이 반드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좋다라는 전제가 마음의 안정감은 주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길게 크게 봤을 때는 또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네. 당대표 또는 집권 여당의 할 일이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좀 그래서 듭니다. 당에서는 예. 험한 일, 굳은 일, 예. 그리고 앞서서 싸우는 일 이런 걸 해야 되고요. 대통령은 민주당만의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전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탠스 조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심저심 믿거니 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정청래 의원님 이미지로 보면 험한 일 굳은 일은 엄청 잘하실 분이다라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일치한 의견일 텐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하나 예를 들면 예. 이거입니다. 일기 지도부 때 이제 이재명 대표 당대표 임기가 2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나서서 나 연임하겠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총선 끝나고 제가 따로 뵀어요. 대표님, 연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말도 못 꺼내고 본인도 컨셉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당대표 임기 끝나면 정청래에 나간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었어요. 예. 저는 안 나갈 겁니다. 예. 연임하십시오. 그랬더니 말도 못 꺼내게. 앞으로 1, 2주 두고 보십시오. 연임 분위기가 생길 겁니다. 그때 제가 공개적으로 나는 당대표 출마하지 않을 테니 이재명 대표 연임하십시오. 이걸 하겠다. 그래서 했어요. 근데 그것도 대통령께서 그때 이재명 당대표가 저는 연임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임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됩니까? 네. 그 성남지청 처음에 검찰 수사받으러 갈 때도 대통령, 그때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그랬어요. 의원들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저 혼자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도 안 나가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그때 수석 최고위원이었잖아요. 대표는 대표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다 가자. 그래서 수십 명이 몰려간 거죠. 제가 직접 도착 지점에 내려서 천준호 비서실장하고 감싸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머니가 밥상에서 아이고 나는 생선 대가리가 그렇게 맛있더라. 그래가지고 어머니 생선 대가리가 그렇게 맛있어요. 생선 대가리만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예. 당대표 연임할 때는 어떤 연유로 그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좀 강권을 하셨습니까? 검찰의 공격, 탄압, 이재명 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당대표라는 갑옷을 입는 게 더 좋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 아니면 당의 리더십을 세울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연임을 하는 것이 대통령이 되는데 훨씬 더 좋겠다. 그리고 민주당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똘똘 뭉치게 하는데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깥에서는 이제 계속 공격했지 않습니까? 네. 저 봐라 방탄하려고 당대표 2번 나왔다. 이제 이렇게 본인이 결국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출마한 것처럼 엄청나게 이제 보수 언론, 수구 언론들을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격을 할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예. 이재명 당대표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예. 제가 먼저 이거는 예. 연임하시라라고 권유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연임의 길을 열어놔야 되겠다. 자, 그 당시에 당내 의원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 최초 제안을 했을 때요. 연임이란 단어 컨셉이 없었다니까요. 아, 근데 제가 그때 공개적으로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당대표 연임 출마 선언하기 훨씬 이전에 제가 그때부터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하면 신의 한 수였다, 그죠? 아주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죠. 예. 예. 그럼 지금도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네. 당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오히려 좀 예비하기도 하고 또 미리 좀 준비하는 것은 적임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얘기를 이럴 수 하거든요. 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싸우지 말고 좋게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실제 마음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싸울 때 안 싸우고 그럼 되겠냐는 거예요. 예. 대통령님 잠깐 좀 계십시오. 예. 뭐 이렇게 하고 뭐 싸움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되려면 넘어야 될 산도 많고 파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당대회는 일정이 지금 확정됐습니까? 8월 2일 날 예. 하게 되고요. 17개 시도당 순회 경선은 아니고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난 대선처럼 비슷하게 대선 이렇게 때는 4개였죠. 예, 예. 이번에는 5개로 나눠서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새치기 다 이제 만들어졌습니까? 거의 다 된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에는 이제 당원 투표로 다 그냥 1인 1표 방식으로 이번에는 대의원 투표 비율이 예. 15%. 반영이 되고 예. 그리고 권리당원이 55%. 그리고 30%가 국민 여론조사. 여론조사.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지금 공약을 했습니다만 대의원 15%도 없애버리겠다.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이후에. 예. 그래서 누구나 1인 1표. 예. 이렇게 가겠다. 대의원들이 조금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대의원도 권리당원입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69조에 보면 대통령은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투표한다.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누구나 1인 1표예요. 네. 대한민국 선거제도 투표에서 1인 1표 아닌 데가 없잖아요. 근데 왜 민주당만 뭐 국회의원은 몇십 표, 뭐 대의원은 몇십 표, 권리당원 한 표 이렇게 되냐. 누구나 다 똑같이 1인 1표로 하자. 그리고 대의원제는 유지하되 대의원제도를 유지하되 대의원에게 뭐 10표, 20표는 주지 말자. 네. 똑같이 1인 1표씩 하자. 그것이 맞다. 그래서 제가 대의원 투표제 폐지, 누구나 1인 1표, 당대표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권리당원도 한 표.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매우 좋습니다. 아, 매우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의원들이 좀 섭섭하다 이런 게 없는 그런 거 거예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있기는 뭐 있을 수는 있겠으나 예. 그분들에게 뭐 투표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한 표씩 행사하자. 네. 아니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순서대로 표수 나눠 갖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재용 삼성 회장은 부회장은 10,000표 가져라. 중소기업 사장은 100표 가져라. 그리고 월급 500만 원 이하는 한 표만 가져라. 빚 있는 사람은 0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예. 어쨌든 당원 주권주의가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네,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주의 정부이기 때문에 당권주의 네. 정당 이것이 핵심 의제입니다. 예. 하여튼 여러 이제 공약 내용들 당원 보니까 주권주의. 예, 네. 당원 주권주의 네. 공약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로 좋더라고요. 저는 좋은데 어쨌든 이제 전당대회는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출마 예정 누가 하고 계신지는 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감대 지금 네네네. 이제 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가 네, 네, 이제 네. 출사표를 던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출마할 거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다른 분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그런 현재는 거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다. 그럼 이제 양강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네. 가까우시죠? 매우 친하죠. 그리고 호영호재를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사석에 가면 전문 용어로는 아삼육이죠. 아삼육이고 그래서 예.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법사위원장 이게 알게 모르게 너무 독주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견제도 많이 받고 정청래, 박찬대 싸잡아서 욕도 많이 먹고 실제로 그랬던 건 사실인데 그럴 때마다 굳은 결심, 높은 결단력. 그래서 둘이 손잡고 넘은 사선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삼육인데 왜 경쟁을 해야 하느냐 이것도 이제 뭐 질문으로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뭐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가 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미 말씀드리고 있고요. 누가 돼도 저는 뭐 괜찮지 않냐.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저는 3년 전에도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미뤄야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하겠습니다. 3년 전에도 당대표 출마하려다 제가 포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1년 전에는 이재명 대표 연임하십시오. 전 당대표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 조합으로 한번 당을 운영해 보고 싶다 하는 꿈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래 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박찬대 의원도 예상은 다 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에 대한 출마 요구가 본무를 이루고 있다. 네. 당원들이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운한 마음 같은 건 좀 안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없고요. 그럼 실제로 그러면 이제 제가 당원들이 예.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면 저는 그냥 그 생각 안 합니다. 그건. 네. 왜냐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나의 언행은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잘하면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박찬대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 가깝죠. 네. 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서로 좋아합니다. 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뭐 정청래 의원도 가깝지 않습니까? 그건 뭐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고 예, 뭐 실제로 아주 가깝다는 이제 말씀을 저도 여러 차례 이제 들었는데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